급성 신부전 환자의 치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열 및 체액 축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열 및 체액 축적으로 인해서 급성 폐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SpO2를 94에서 95%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 투여를 하고, 수축기 혈압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110 이상인 경우에는 라식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이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경우에는 프리로드를 줄여서 폐부종을 호전시키고 신부전의 급성 악화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류 저하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시학이 의심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고, 카디오제닉 시학이 의심될 경우에는 도부타민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라식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라식스를 경구제로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경부 용량의 한두 배를 정맥으로 투여하고, 라식스를 경구제로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라식스 1앰플이나 2앰플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당 소변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당 소변량 기준으로 100에서 150ml 이상이 계속 배출이 된다면 그 정도의 소변량이 계속 지속되도록 라식스 1앰플이나 2앰플을 하루 2번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하루에 소변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즉 체중으로도 한 3kg 정도 체중 감량이 되도록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회 소변 나트륨을 측정해서 충분하게 나트리에시스와 유린 아웃풋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급성신부전에서 사용하는 주사용 혈관 확장제로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제일 대표적인데, 보통 10마이크로그램 per 미니트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증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샥이 의심이 될 때는 일반적인 샥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퍼스트고, 카디오제닉 샥이 의심될 경우에는 도부타민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심제와 혈관 수치대 선택은 다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저혈압과 함께 주요 장기의 관류 저하 증가가 있는 경우, 그럴 때 플루이드를 주고 표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혈압과 주요 장기의 관류 저하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강심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샥, 특히 septic 샥의 퍼스트 초이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디오제닉 샥의 경우에는 도부타민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점은, 증상을 동반한 저혈압 및 전신 관류 저하가 없다면 급성신부전에서 일괄적으로 도부타민 같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의 악화 요인으로 봤을 때 레닌 안졸테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과활성화와 심파세픽 너버 시스템의 과활성화가 신부전의 지속적인 심장기능 악화와 카디악 리버넬링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도부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전신 관류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 정도로 생각하시고, 증상을 동반한 저혈압 또는 전신 관류 저하가 있을 때만 도부타민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미적 쇼크 상황에서 혈압의 상승과 주요 장기 관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septic 샥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퍼스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신부전 환자에서 루프 다이렉티스와 베소다이렉트를 사용한 뒤에 혈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심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폐부종이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 라식스와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베소다이렉트를 사용했는데도 SPP가 10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장기에 처치를 했는데 SPP가 90 미만으로 샥 상태로 빠질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정도 되는 SPP가 90에서 100 사이인 경우에는 루프 다이렉티스와 다이렉터 또는 루프 라식스를 사용하는데도 SPP가 90에서 100 사이이면서 폐부종이나 신부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도부타민 또는 밀리논 같은 포스포디에스테라이제 인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밀리논 같은 포스포디에스테라이제 억제제의 장점은 이론적으로 베타 차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폐동맥 저항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심제와 혈관 수축대 선택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이포텐전이 주된 것인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퍼스트입니다. 베타블로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밀리론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 폴모나리 하이퍼텐전이 있는 경우에는 폐동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좋은 밀리론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하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도부타민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 sepsis related 하트 페일러의 경우에는 우선 노르에피네프린을 쓰고 보조적으로 도부타민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밀리론과 도부타민의 효과를 비교한 RCT가 2021년 NEJM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도부타민을 사용했을 때 인하스피탈 데스와 TIA 스트로크, 카디오바스큘라 또는 레날 이벤트의 발생이 54%에서 발생했고 밀리론의 경우에는 49%에서 발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밀리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증내에서 급성신부전 처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증내의 급성신부전 악화 요인은 COPD 악화였습니다. 따라서 COPD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IB-안티로 세프트리악손 같은 주사를 사용하고 벤톨린과 아토르벤트 네뷸라이저도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간 스테로이드 주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환자는 급성폐부종이 있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110 이상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식스 주사를 사용해야 되겠고, 라식스 주사는 일반적으로 원앰프를 하루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고, 하루의 소변량을 한 2.5리터에서 3리터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랙티컬하게 고려할 점은 환자에게 폴리 인서션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 그 폴리 인서션이 환자에게 많은 이리테이션과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인블레이션이 가능하고 필요한 상태에서는 폴리를 꼭 빼야 되겠고, 폴리를 뺀 상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폴리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라식스를 오후 늦게 또는 밤에 줬을 때 밤 동안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에 라식스 주사는 하루 2번 한다면 7am이나 3pm 정처럼 밤에 소변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프랙티컬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변량 체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폴리를 넣을 만한 상태면 넣겠지만은 폴리를 넣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잘 교육해서 소변량을 반드시 잘 측정하도록 하고, 아침과 밤의 체중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중 측정할 때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체중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0이나 110 이상인 경우에는 IV 니트로글리세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는 방법은 니트로글리세린 10mg이 들어있는 10ml 원앰프를 ODW 100ml의 믹스에서 60cph 스타트하면 무난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혈압이나 신부전 양상에 따라서 니트로글리세린의 용량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기 환자가 급성폐부종이 있는 상태인데 수축기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당연히 라식스는 줘서 폐부종을 호전시켜야 되는데, 라식스를 줬는데도 환자의 심토음이 호전이 잘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는 도부타민이나 밀리론 같은 강심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부타민이나 밀리론을 처방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 실질적인 처방 예를 적어 드렸습니다. 우선 IV 도부타민의 경우에는 5마이크로그램 per minute per 킬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처방하는 방법으로는 도부타민 500mg이 들어있는 토브렉스 인젝션 5ml짜리 2앰플을 도부타민 프리믹서 플루이드 500ml에 믹스하면, 환자가 만약 70kg다 라고 한다면 11cc/h 정도로 스타트하면 IV 도부타민 5mg per minute per k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3에서 5mg씩 증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플루이드가 좀 더 필요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도부타민 프리믹스만 사용해도 되겠고, 도부타민 프리믹스만 사용한다면 70kg 정도 되는 환자면 22cc/h로 주면 되겠습니다. 아비밀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고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방하는 방법은 밀리론 10mg이 들어있는
프리마코 1앰프를 ODW 100ml에 믹스하거나 아니면은 좀 장기간 필요할 것 같으면 프리마코 5앰프를 ODW 500ml에 믹스하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환자가 70kg 정도다 라고 한다면 21cc/h로 스타트하면 되겠습니다.